자, 한국전력 주주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전력 위기에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8%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국전력이 곧 빛을 볼 겁니다. 더 빠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시는 또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한국전력이 돈만 벌면 성과급 장치에 공기업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유가까지 올랐는데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빛이 아니라 어둠을 보는 중 현재 빠지고 있는 주가 그리고 많이 올라가 있는 주가 현재 상황을 보기보다는 요즘의 시장은 오늘에 집중하면은 돈을 벌기가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지수만 보면은 딱 감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 코스피 지수 일봉을 보면은 하루 8% 빠졌다가 하루 8% 올랐다가 하루 6% 빠졌다가 하루 반등했다가 오늘 8% 오르고, 여러분들 이게 오늘의 상황만 봤을 때 야 오늘 대세 상승장이야 라고 하기도 어렵고 야 이제부터 폭락장이야 라고 하기도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져 있다 그래서 시세가 끝났다, 지금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시세 대분출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국전력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같이 공유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PPI 지수인데 이 PPI 지수가 뭐 데이터가 되게 혼조되어 있었지만 정확하게 좀 본다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이 물가를 견인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CPI, 그 전날 CPI 같은 데이터도 나쁘진 않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곧 좋은 협상할 것 같아, 주말에 유럽에서 만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정말 무서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보면은 자,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연내 2회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한테 뭐 25bp라고 하는 거는 0.25% 포인트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뭐 금리가 내가 뭐 0.25% 포인트 오른다 그래서 나한테 뭐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내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기업들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때 발생되는 이자 비용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자, 이자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돈을 흡수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흡수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보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구글이 현금이 충분히 지금 통장에 있어요. 재무제표로 까보면 현금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 중에 일바 따로 우리 유상증자 할게요 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메타도 유상증자 할 수도 있어요 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결국 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매우 심각하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AI, 오픈 AI, 엔스로픽, 장부상 숫자다 얘기해보니까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 옛날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 기업이 반도체 회사에 투자해주고, 반도체가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에 투자해주고, 클라우드가 다시 이렇게 AI 회사에다가 투자해주고, 이런 형태로 서로 매출을 찍어주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높은 실적을 보여줬지만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면서 돈을 뒤에서 까먹는 형태로 결국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좀 더 많은 구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평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결국 기업들이 돈을 버는 회사들은 왕창 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돈을 그만큼 왕창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번에 주말에 진짜 협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거 트럼프가 지금 40번째 협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해요.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기대를 안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정치적인 내용을 보기보다는 이건 정치는 정치 영역이니까 별도로 보고요. 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저는 이게 사실은 임기 전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임기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고의적으로 만들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을 왜 고의적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트럼프가 물가가 높아진다고 국민들이 지지도 낮아지고 비용만 비싸지고 막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미국은 부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대출이 채무가 1,000만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밥값을 한 번 먹을 때마다 만약에 100만 원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값이 100만 원이야. 자, 그러면 부담이죠. 부담이에요. 어우씨. 그런데 밥값을 2배로 올려요. 200만 원. 그러면 부채 대비해서 밥값은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국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 때문에 얘네들의 물가가 상승을 하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얘네들의 부채가 늘어난 속도보다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기할 때, 우리 선거할 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마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자, 그런데 미국을 어떻게 위대하게? 모든 자동차, 모든 반도체 다 미국에서 만들 겁니다. 미국이 제조업 최강이 될 겁니다라고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이 잘 나갑니까? 빅테크 기업이 잘 나갑니까? 빅테크 기업이 잘 나가죠. 오히려 제조업 종목들은 주가가 빠지는 양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빅테크에서 발생된 이익을 가지고 사실 부자세라고 하는 세금 카드도 만지작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창출된 이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제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트럼프의 의도다라고 본다면 전쟁은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고 아주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은 전쟁이 끌고 가면은 우리가 어제 나왔었던 PPI 지수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 보통은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인데 자, 그러면 얘네들이 6.5가 아니라 7, 8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2022년도 나스닥 지수가 30% 조정을 받는 이런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하락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금리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들 이것을 보고 있다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한국전력은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냐? 첫 번째로는 얘네들 어차피 빅테크 기업들에서 계속 돈 쓴다고 하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에 대한 패권을 잡기 위해서 무리하게라도 돈을 계속 쓸 겁니다라고 하면서 전력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다. 전력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포인트를 한국전력이 반드시 받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만약에 증시가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은 시장은 경기 방어주를 찾을 것이고 한국전력은 우리가 밥을 좀 아끼고 옷을 아끼고 차를 아낀다고 하더라도 전기는 쓰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섹터로의 자금들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분 말씀대로 아니 16,000원에서 69,000원 갔으면 많이 갔지 여기서 뭘 또 더 간다 그럽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예전 시장의 가격이 이 주가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죠. 미래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4년 뒤, 3년 뒤에 AI가 우리 기본 소득을 대체해 줄 겁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일론 머스크든 이 하이퍼스케일러든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의 한국전력에 대한 주가는 69,000원이 지금 한국전력이 부채가 많아요.
지금 얘네들의 펀더멘털과 재무 컨디션을 보고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3년 뒤, 4년 뒤에 봤을 때 결국 전력 소모는 늘어나지 않겠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뭐 한국전력의 부채가 많은 거는 이게 몇 년 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 연도 작년도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지금 담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가 계속 올라는 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기 자, 어때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다르게 고점에서 시작했다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가온전선 이런 애들로 볼까요? 이거 차트가 조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죠? 어때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I 섹터들 중에서 이미 차익 실현이 나온 애들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 그러면 증시 조정을 조금씩은 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피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요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경기 방어 섹터로 내가 해칭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 일부를 담아 놓는 것도 이번 시장에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전력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연속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종목 진단이나 실전 매매방 무료로 전적으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뭐 요구하거나 스팸 전화하거나 스팸 문자 보내는 일 없으니까 전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 여기, 실전 매매방 필요하신 분들 여기 링크 눌러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우리 수익을 정말 많이 봤어요.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이번 상승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더라도 정말 수익 나는 종목들 많이 저희가 드렸거든요. 사마컨에서 96%, LG CNS 114%, 나무기술 102%, 이런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같이 나누고 싶으니까 여러분들께 해줄 건 뭐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종목도 드리고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도 같이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